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코스피에서 아주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그 45014K요. 이게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무려 플러스 29.76%, 5,08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뜨거웠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좀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 시장 분석 보고서나 뉴스 데이터 같은 걸 바탕으로요.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예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주가 급등 뒤에 숨은 핵심 동인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그 상한가 사실부터 좀 짚어보면요. 이게 7월 3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 6월 중순에도 상한가를 갔었고. 아, 그랬었죠. 변동성이 꽤 컸어요. 네, 6월 말에는 또 VI, 그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하죠. 그것까지 발동될 정도로 등락이 심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우선주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주식은 시가총액이 한 100억 원대, 그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100억 원대요? 정말 작네요. 네. 그리고 발행된 우선주 수량 자체도 보통 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한 245만 주 정도. 보통 주는 6천만 주가 넘거든요. 외국인 지분율도 1%가 채 안 되고요. 아하. 이런 걸 보통 이제 품절주라고 부르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통되는 물량이 워낙 적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확확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금만 사자 주문이 몰려도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은 호재나 이슈에도 가격 변동성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구조적인 특징 위에 어떤 그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마침 그 상한가 당일에 7월 3일에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죠. 그 상법 개정안 통과가 시장의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건가요?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주주 권익 강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있잖아요. 네. 이걸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딱 명시적으로 확대한 거. 아, 주주 이익도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위원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이것도 강화됐고요. 자산 이전 없는 상장사는 전자주총 의무화,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비중 늘리는 것 등등. 아,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좀 더 신경 쓰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확 높인 거죠. 그게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거군요.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 같은 문제 때문에 저평가받는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은 이걸 상당히 중요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주주 권익이 강화되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데 이게 우선주에는 더 민감하게 작용하죠. 아,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배당 확대 기대감이 우선주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죠. 네, 재계 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이사의 법적 책임이 너무 커지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3%를 강화가 투기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찬반 양론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자, 그럼 외부 요인은 그렇다 치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없었을까요? 최근 실적이 눈에 띄던데요.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8% 늘었지만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네, 6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3% 급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2024년 실적이 좀 불이 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와, 223%요? 대단하네요.
뭐가 그렇게 잘 된 건가요? 일단 BMW X3 신차 판매가 잘 됐고요. 특히 그 인증 중고차 사업 부분이 한 27.5%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아, 중고차 사업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회사가 신임 경영진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했는데 그 행사 가격이 주당 5,000원이었어요. 이게 이번 상한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공교롭네요. 그럼 이것도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의 상한가는 단순히 상법 개정이라는 외부 이슈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복합적인 거죠. 네, 마침 회사 내부적으로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또 주가 부양 의지를 해석될 만한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 이 모든 게 맞물렸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외부 환경, 그러니까 정책적 순풍이 불어왔고 거기에 더해서 기업 내부의 펀더멘탈 개선, 즉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식 자체가 가진 품절주라는 구조적 특성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올해 목표치, 매출 3조 6천억에 영업이익 1,000억. 이것도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겠네요. 네,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됐을 겁니다. 네.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의 이례적인 상한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첫째,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주주 친화 정책 강화 기대감. 네, 외부 요인이죠. 둘째, 유통 물량이 아주 적은 품절주로서의 구조적 특성. 작은 거래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셋째, 1분기 실적의 극적인 턴어라운드라는 기업 자체의 긍정적인 모멘텀, 이 세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이런 정책 변화나 시장 구조, 그리고 개별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폭발적인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기대도 크지만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앞으로 기업들은 이렇게 강화된 주주 권익과 또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게 될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과연 이런 변화가 정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로 이어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낳게 될지 그 실제적인 영향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